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는데요. 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섰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되는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재보선 지니까 네. 저렇게 오만하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어서 자괴감을 느꼈고 국민들께 특히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오신 분들, 박종철 열사 유족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애써 오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여당 의원들 158명 많이 참석했었고 반대표가 6표, 무효가 1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합법적 날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해 줄 수가 없는 대법관 후보자였는데 네. 이것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로 처리하고 이런 건 독재 정권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이게 사실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치욕적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임명된 대법관이죠. 이건 정말 민주주의 후퇴고요. 네. 사법 역사의 치욕이고요. 네. 이게 학계 변호사 단체뿐만 아니라 법원 공무원, 현직 법관조차 박상옥 대법관 임명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상옥 후보자는 오직 검찰 쪽과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동의만 얻은 대법관, 날치기 대법관 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치기 대법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대법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이런 비판도 좀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좀 해왔어요. 대법관 공백 상태를 그냥 두는 게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제 단독 표결을 했는데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말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청문회에 이제
다른 의원이 사퇴해서 제가 뒤늦게 들어가서 자료를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굳이 박상옥 후보자를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뭔가. 네. 그거부터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봤고요. 게다가 저희가 무슨 자격이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후보를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네. 대법관이라는 게 인권의 최후 보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법적 판단처인데 네. 이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의 주인 검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하나도 기여하지 않았고 정치 검찰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을 후보자로 국회에 들이밀어놓고 네. 뭐 말도 안 되게 사법권 침해라는 둥 뭐 이러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지금 뭐 너무 오만방자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박상옥 후보자 이렇게 밀어붙이기 한 게 오만방자한 새누리당 재보선 이긴 다음에 좀 오만방자해진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국회가 네. 그러면 뭐 저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면 네. 국회는 뭐하러 존재합니까?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때, 50 때 추억에서 유신의 추억, 50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셨는데 네. 뭐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하셨어요. 하시면서 네. 딱 그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회의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네.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상황 뭐 직접 질의하시면서 느낀 점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박상옥 후보자는 시대적 양심에 눈 감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분입니다. 네. 아주 저는 예스맨으로 보였어요. 예스맨.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추천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 박종철 군이 사망했던 그 당시 고문치사당했던 당시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은 정치 검찰이었습니다. 그거는 만천하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 조작 관련해서 3차례의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3차례가 이루어졌다는 건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또 2차 수사, 1차가 부실하니까 2차가 부실하니까 3차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건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전 언론이 다 검찰을 비판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막내 검사 프레임 뭐 이런 건데요. 막내 검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그거는 반론이 있습니다. 신문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대법관을 합니까? 그 당시에 신문만 봤어도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고 이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존재가 알려졌고요. 네.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와 안기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경찰과 같이 수사 내용을 조율해서 1차 때는 이미 수사 내용을 전부 다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올려보내고 네. 경찰이 조사한 보고서 외에 수사 결과 외에 검찰이 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차, 2차, 3차 때 전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수사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충실하게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해 준 게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부정하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 시대 상황에 무감한 분이, 네. 무딘 분이 어떻게 대법관을 합니까?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답변하는 거 보니까 진실하질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일관됐어요. 예. 저는 어떤 외압이 면에서 그러셨죠? 외압이 없었다. 외압을 모른다라는 답변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안상수 지금 시장도 그렇고 네. 관계자들이 전부 외압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고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완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완구스럽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정말 양심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고문 감수성이 아주 낮아요. 고문 감수성이요. 네, 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 피의자들을 이분이 1, 2차 수사에 걸쳐서 신문하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박상옥 검사가 피의자들이 평소에도 고문을 즐겨 사용하는 전문가라는 진술을 참고인으로부터 받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는커녕 피의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약간의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는 인식, 그런 질문을 하고 조서를 마무리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 사건뿐만 아니고 1992년에도 경찰관 독직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네. 이때도 고문을 벌인 경찰관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고문 감수성도 없고 인권 감수성도 없는 분이 네. 저는 대법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박상옥 그 검사를 네. 대법관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지금 그 밀고 뭐 이게 성사되지 않을까봐 막 움직인 게 검찰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쪽은 마치 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되게 잘했다. 이런 진짜 그런 망언을 일삼고 있는 입장을 중이거든요. 갖고 이건 있죠. 일종의 역사 왜곡입니다. 네. 네, 그 역사 검찰의 오역의 과거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박상옥 그 검사가 대법관 되는 것이 하나의 검찰 쪽의 상징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새누리당 네. 청문위원들은 뭐 사건 초기 경찰의 은폐 축소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안상수 이런 검사들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때문에 진실 규명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 거짓말입니다. 계속했었는데 여기에도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면요. 그 1차 수사 이미 고문은 그 경찰 수사에서 인정하고 올라와요. 네. 더 밝혀낸 게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문제는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박상옥이 새로 밝힌 게 있으면 네. 뭐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밝혀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 올려보낸 거 그대로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최황 검사였죠. 그때 공안부장이 네. 최 공안부장이 경찰이 빨리 시체를 화장하겠다는 걸 막고 부검까지 가게 한 거. 네. 그거는 최황 검사인데 그분은 수사팀에서 배제됩니다. 윗선의 압력, 그러니까 네. 사실상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사에서 배제되고 엉뚱하게 그 형사부 소속 안상수, 박상옥이 두 분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안부장인 최황 검사가 제외되고 네. 은폐, 그러니까 고문 사건을 밝힌 결정적인 행동을 한 검사는 제외시키고 엉뚱한 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네. 경찰 수사에 알리바이만 제공해주는 법적 알리바이만 그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자료를 안 보신 건지 보시고도 뭐 거짓말을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의도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초기에 새누리당에서는요. 네. 박상옥 검사가 무슨 뭐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뭐 문건이나 복사하고 그랬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이분은 1, 2차 수사 과정에서 주 피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네, 주인 검사 조사했죠.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예. 자료가 남아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도 세상이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용인하고 비판하지 않으니까 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문회를 참여하시면서 질의하시면서 박 네.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면피성 뭐 진술 이런 걸 지적을 하시고 예, 야당 이왕구스러운 청문회였는데, 이왕구스럽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야당과 시민단체들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직 판사들마저 연이어서 네.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에 반대해왔고 자진 사퇴를 네.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뭐 어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 뭐 밀어붙이기로 박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 앉게 됐는데 하지만 뭐 네. 자격 미달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한 937명 가운데 61%, 573명이 매우 부적절하다. 네, 158명인 17%가 대체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78%의 사법부 구성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네, 이건 뭐 일반 국민도 아니고 예, 앞으로 같이 일해야 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렇죠. 날치기 대법관이고요. 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 못 받은 대법관이고요. 예, 이게 이제 대법관 임명 사상 최초로 임명 동의안이 직권 상정된 대법관이고요. 그렇죠.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제대로 된 그 판결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을 한다고 한들 네.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박정옥 후보자가 임명된 거에 만족하시고 빨리 자진 사퇴하시는 게 네.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아무튼 이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인권의 초유의 보루 이런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반쪽 자리 그리고 뭐 날치기 네. 처리된 대법관이 앉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요. 네, 이번 뭐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인 새누리당, 네. 이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거센데 한편으로는 새정치연합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당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네, 인사청문회를 연 것 자체가 네. 이미 이런 사태를 예고한 거란 지적도 있고요. 당초 네. 합의해서 열어준 것 자체가 뭐 네. 합의해서 열어주면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네. 뭐 결과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 뭐 이런 문제도 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말이 됐고요. 뭐 이렇게 어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뭐 시간만 끌었지 별 전략이 네.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답변할 처지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청문회가 있기 사흘 전에 사보임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네, 청문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청문회를 하냐 마냐 이 전략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총평을 하거나 이럴 위치는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러나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네, 반론을 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는 네, 저는 새누리당이 그 후보자를 잘못 추천했고 대통령이 네, 새누리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직권 상정까지 국회의장이 한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은폐 조작 검사가 네, 대법관이 된다. 전대미문,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이게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야당은 뭘 했냐? 네, 그러면 그 낙마를 못 시켰으니까 잘못했다. 그건 맞지만 네. 조건을 돌아볼 때 낙마시킬 수 없는 조건인 건 또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마시킨다는 게 새누리당이 158명이 모여서 이게 국회 과반이 이미 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단독 처리할 수 있고 날치기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똑같이 묻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네, 그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저 자신은 되게 참담한 생각이었죠. 참담하시다. 참담하죠. 제가 그 시대에 말지 기자였거든요. 네,
27살의 말지 기자로 박종철 열사 부모님을 최초로 인터뷰해서 말지에 실은 기자거든요. 네. 새벽에 그 기억이 다 나요. 네. 그 새벽에 그런 인연이 부산역에 있었네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 공기부터 네. 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집이 이렇게 골목에 좀 어스름한 곳이었는데 못 들어가고 아버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해서 한참 서 있었던 거. 네. 그 누나가 제가 말지 기자라고 하니까 말지는 믿을만 하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던 거. 아버님은 저한테 인터뷰도 안 해주시고 네. 이거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쓰면 내가 혼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면서 많은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제가 최근에 제가 썼던 그 기사를 찾아보기까지 했거든요. 청문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박상옥이라는 사람, 그 정치 검사가 당시 정치 검사가 대법관이 됐다는 그 측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 청문회를 보셨으면 알지만 그 전략이 잘못됐다 그것과는 별개로 네. 청문회에서 저희가 밝히려고 애썼다는 거 많은 걸 그리고 실체를 밝혔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밀어붙이고 뭐 이런 하여튼 잘못된 후보자를 네. 인사청문회에 보낸 박근혜 대통령, 뭐 새누리당의 강행 처리 이런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취재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박상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왔고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면피성 답변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강행 처리돼서 날치기 처리된 박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높은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야당이 좀 더 뭔가 좀 강한 의지나 어떻게 보면은 좀 절박한 이런 심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좀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국민들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당이 네. 샌드위치 상태거든요. 좌우 협공 상태예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처절하게 싸워라. 네. 이런 주문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강경투쟁이 선거 때마다 지는 정당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샌드위치된 상황인데 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이 어떻게 보면 난국을 타게 나갈지 여기에 대한 많은 좀 고민이나 이런 것도 당에서는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모든 의원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부터가. 네. 네, 종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친노 비노 갈등, 이건 뭔가? 막 이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비판하시는 누구보다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건 저희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저희가 한번 주제를 잠깐 바꿔보죠. 예.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2월에는 그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한 뭐 건강에 대한 질의에 네. 대해서 국가 이급 기밀이다. 이래서 뭐 네.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와병 중이란 사실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 됐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기준이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말을 바꾸는 네. 청와대 보면서 어떠셨나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 아, 답변에.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지난해 말에 제가 이제 청와대 고가의 수입 필라테스 장비 1억여만 원어치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즈음에 안보 경호실 차장이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2급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윤전추 행정관의 나이는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하고 이재만 비서관하고. 네. 예, 그런데 이게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건강이 2급 기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 재보선 앞두고. 그러면서 답변이 뭐였냐면 경호실 차장의 답변이 국익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그건 국가 기밀이라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번에. 네. 그 말은 뭐냐? 그 국익은 뭐냐? 재보선 승리가 국익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건강을 실시간 중계했다가 네. 제가 다시 그 경호실 차장한테 지금 대통령 건강은 어떠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지난해 말에는 2급 국가 기밀이었다가 재보선 전에는 기밀 해제했다가 지금 다시 기밀이 됐다. 네. 지금 이 궤변을 국민한테 믿으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비판하는 언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음.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지 야당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야당이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잖아요. 야당이잖아요. 네. 예, 지금은 막 야당 비판하는 게 언론의 그 스포츠 같이 돼버렸어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저는 네. 그 부분은 정말 그 상황을 호도하고 여당을 오만하게 할 뿐이라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답변 그리고 이번 재보선 전에 그 대변인 브리핑 그리고 또 이번에 네. 5월 1일 운영위에서 또 이게 기밀 사항이고 뭐 이렇다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참 이 정부가 뭘 위해서 존재를 하냐 이런 또 의문도 가지시고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알아요. 뭘 네. 위해서 존재하는지. 선거 이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선거 이기기 위해서. 선거만 잘하는 정당이에요. 이것도 네,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지금 외교 문제 잠깐 우리 이제 외교 잠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원래 고정된 일정이거든요. 4월 그렇죠. 4월 19일부터. 네, 이게 중국의 시진핑하고 일본의 아베는 고 4월 19일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외교 일정을 짰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네, 고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친분 있는 것처럼 가까워진 것처럼 과시까지 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진에 없잖아요. 그때 중남미에 계셨죠. 그럼 생각해 볼 때 중남미 그때 갔던 일정하고 그 네. 성과도 지금 불투명한데 음, 그 일정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외교적으로 중요했을까? 네, 당연히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여했어야죠. 게다가 그렇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유일하게 동남아에는. 네, 도대체 이 정부의 외교 기준을 모르겠다. 가고 싶으면 간다. 가기 싫으면 안 간다.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만델라 사망했을 때는 장례식 안 가요. 그랬죠. 넬슨 만델라. 네, 그래놓고 대통령. 리콴유 사망하니까 장례식 참석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를 존경한다? 네, 인권과 인류의 상징은 뭐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언론이 비판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알려지면 조롱거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신문에 네, 신문이 아니라 그 방송에 그 한 줄 보도가 떴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못한 것은 뇌물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그게 떴다는 기사가 났어요. 네.
이게 사실인지 정부는 확인도 해보고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외교 실종이에요.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외교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뭐 그 외교 라인도 교체해야 된다. 인적 쇄신도 요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윤병세 장관은 걱정할 것 없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보통 이제 애를 키울 때 잘 못하면서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운영에서 보여준 그런 답변이나 박 대통령 건강에 대한 그런 답변이나 이번에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혼선을 네. 보면서 박근혜 정권이 선거만을 위해서 선거만 잘 하려고 어떻게든 국내 정세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저 운영위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네. 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네. 이름 석자가 나왔다고 사퇴하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이 답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네. 현직 비서실장을 지금과 같은 그 검찰 환경에서 누가 제대로 조사할 네. 수 있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 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다. 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제대로 조사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네. 그렇게 봤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뭐 자신감의 표현을 보여줬다.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성완종 네.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일 소환되고 뭐 이완구 전 총리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사실 이 리스트 파문의 핵심 이게 2012년 대선 자금 뭐 의혹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친박 게이트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친박 게이트.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들의 뇌물 비리 의혹 사건. 예,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총체적 부패 비리 사건인데 네. 그게 이제 두 줄기인 것이죠. 네. 일반적인 비리, 부패 비리와 대선 자금 의혹. 그 두 개가 저는 다 핵심으로 보이고요. 네. 수사만 제대로 하면 둘 다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흐름을 보면 고인이 네. 무슨 앙심을 품고 개인적으로 무슨 사망하기 전에 뭐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뭐를 남긴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개인적 그래서 원한에 대한 그냥 화풀이 뭐 이런 수준으로 그런 보면은 식으로 지금 축소하는 게 흘러가는 아닌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네. 다행히 오늘 한겨레 보도 보면 네. 메모 속 8인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뭔가 했다. 모의를 하고 예. 뭐 대책회의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정말 이럴 때 참언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느 언론사건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로 뛰는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억울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친박 핵심 그 최측근들이 네. 연루된 이번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네. 자신이 뭐 정치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체이탈 화법의 종결자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3명, 그렇죠.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인 이완구 전 총리가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거기 등장한 분들이 전부 다 친박 핵심 중에 핵심, 대선 네, 때 대선 조직과 때. 자금을 관리하셨던 분들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음.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럼 당군부터 다 하실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부패 비리부터 하실 건가요? 정말 무책임하고 네. 유체이탈 화법의 목표,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의 목표는 제가 보기엔 친박 게이트가 네.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물타기는 거겠죠. 네, 박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진실이 드러난 게 두려워서 네. 이렇게 과거부터 뭐 들먹이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박 대통령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답답하게 있을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일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아니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진상이 밝혀지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생각하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런 일 터졌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거덜났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때랑 만약에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면 정말 큰 난리가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신데 만약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뭐 두 분이셨으면은 뭐 나부터 조사해라 뭐 이렇게 정말 사과하시고 나부터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뿐만 아니라 네. 이건 뭐 특검, 뭐 국정조사 다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거의 권력을 내려놓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측근 다 내쳤을 테고요, 당연히. 네. 저희가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네. 상황을. 사실은 횡담도 같은 경우는 비리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한 거였잖아요. 네. 나중에 와서 횡담도는 사실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 언론이 한꺼번에 흔들면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원외교 때도 보니까 왜 참여정부 말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들이는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또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국계 회사가 가져가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뭐 그때랑 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지금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데요. 네, 답답하고 제가 꼭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일화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제 2007년에 우리가 대선에서 대패하고 네. 대통령을 배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음.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방송 쪽에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장이 되어도 네. 이게 정권의 이로운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구조란 걸 알았다. 방송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이 말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론 환경이 너무나 그 노무현 대통령께 비우호적이어서 당신은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다. 순기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이 너무나 우호적이어서 큰 실수를 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원외교하고 4대강 합쳐서 그렇죠. 뭐 거의 뭐 100조 가까이의 돈을 국고를 탕진했잖아요. 네. 한번 또 노 전 대통령의 그 말씀 저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파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그랬지만 네. 민주정부 10년에서 사실은 큰 실수가 없었잖아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사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네.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뭐
한 3, 4조라도 무슨 뭐 큰 무슨 비리가 있었다. 음. 뭐 실수가 있었다. 그럼 그거 갖고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현재 참 언론 그렇습니다. 네, 언론 환경 문제까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정말 저는 국회 들어온 지 3년 차이고요. 네, 거의 이제 20몇 년을 언론 바로 세우기만 하다가 들어왔고, 국회 들어와서도 사실은 제가 그 종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네, 방송을 감시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후원에도 안 두고 출판 기념회도 안 했습니다. 책 잡히면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못 할까 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미안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나 정치인들 전체가 썩은 게 결코 아니고요. 정말 제가 보면 우리 당에는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초선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윗을 열심히 하고요. 트윗에 답변을 꼬박꼬박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게 질의해야 될 것을 저한테 하시면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초선으로서 답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최대한 답은 드리지만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일도 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소통하라고 주장하면서 트윗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메시지만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가능하면 답변을 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동 중에 뭐 네. 그다음에 새벽에라도 네. 잠들기 전에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너무 그 진의를 안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저에게 막 이렇게 비난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 네, 뭐 그런 많은 것 애로점도, 같습니다. 예, 네, 그러나 있네요. 제 올해 목표가 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연말에는 넉다운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